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띄워주시죠. 주제 구두로 언급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CES 2025와 AI 트렌드, 반도체 전반의 턴 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지 이 얘기를 자세히 좀 풀어보도록 할 텐데 여전히 미국의 엔비디아의 주가 강합니다. 우리 증시도 오늘 반도체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죠. 이번 CES에서도 이 젠슨 황 CEO의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어서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연설에서 AI 트렌드를 밝힐 계획이라는데 여전히 AI는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HBM 관련주의 강세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일단 단기 차익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젠슨 황 쪽에서의 굉장히 엄청난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지금 단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CES에서 이야기를 한 게 이번 주에 갑자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고 12월 내내 CES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AI와 연관되어서 AI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실생활, 로보티즈라든지 로봇 혹은 자율주행, 드론 이런 쪽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12월 내내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뛰어난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역시도 양자라든지 로봇, 반도체, CES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큰 폭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이 구간대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구간대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신규로 접근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눌림이 나왔을 때에 접근할 가능성이 조금 더 낮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우선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젠슨 황이 기조연설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특별한 코멘트를 좀 기대하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했을 때 지금 신규 그래픽카드라든지 혹은 블랙을 출시 지연에 대한 어떠한 코멘트들 최근 발열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게 되면서 지금 블랙을 출시 지연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지 거기다가 좀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관련했을 때 지난 CES에서도 코멘트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지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조연설에서 크게 주목받을 만한 내용을 할까? 그 이유가 지금 CES가 가전 제품에 대한 내용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B2C 쪽에 대한 내용들 이런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고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제 2달 뒤에 GTC라고 해서 자체 행사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내용들이 폭발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어서 지금 구간대 같은 경우에는 젠슨 황의 발언보다는 오히려 SK하이닉스 회장과의 만남에 조금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삼각편대라고 하죠. 네. SK하이닉스, 엔비디아, TSMC 쪽에서의 이 연대가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미팅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고 관련했을 때 또 기자들이 물어보겠죠. 네. 어떻게 할 것이냐 혹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들으면서 기자로 또 기사화를 하게 된다면 이제 SK하이닉스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 또 긍정적이지 않을까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SK하이닉스가 HBM3 시장을 거의 씹어먹고 있는데 네. 지금 16단 샘플에 대해서도 또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수율단이라든지 혹은 제품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또 이제 기대감을 끌어오르게 된다면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HBM 관련했을 때 긍정적인 내용이긴 계속 나와주고 있긴 하나 우리는 조금 더 한 템포를 늦춰서 볼 필요가 있고 오히려 차익이 좀 나왔고 SK하이닉스와 이제 젠슨황의 이제 만남을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하면서 그때 관련 종목군들을 조금씩 담아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도 AI 데이터 센터에 대규모 투자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죠? 예. 아무래도 지금 뭐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은 AI 쪽에 대한 투자 가속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MS뿐만 아니라 지난 뭐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에서도 엿보았다시피 예. 지금 AI 쪽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미국 쪽에 대한 투자 계획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미국 증시에서는 뭐 이제 원전이라든지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만큼 AI 쪽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AI와 연관될 수 있는 섹터가 반도체라든지 원전, 전력 인프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산업에 대한 성장이 계속해서 나와준다라고 보면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HBM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오히려 나와주고 있고 그동안 좀 우세였던 변압기 관련 종목군들이 약간 차익이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저는 오히려 이제 변압기 관련 종목군들 차익이 나왔을 때도 이제 또 이제 연결고리에 찾아보면 이제 변압기 관련 종목군들 차익이 나왔을 때 오히려 더 관심 있게 봐야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AI 산업이 끊기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끊기지 않고 있다 보니까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실적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고 수주에 대한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를 했던 건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는 쪽이 HBM 장비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 AI도 발전을 해야 됩니다. 발전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AI의 단계가 더더욱 올라가게 되면 HBM3, 12단에서 16단 그리고 4에 대한 내용들까지 나오게 된다면 결국 캐파 증설에 대한 내용들, 장비주들에 대한 수주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구간대에서는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 관심 있게 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CES 정말 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AI 반도체 이 관련된 이야기 또 한 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보니까 저는 눈에 띄는 종목이 이 삼성전기의 강세도 상당히 좀 눈에 띕니다. 굉장히 또 묵직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고 잘 움직임이 없는 종목이거든요. 대표적인 MLCC 관련주죠. MLCC라고 하면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뭐 스마트폰, 전기차 뭐 다 들어가는 핵심 부품입니다. 삼성전기가 오늘 120선까지 위로 올라서면서 아주 급등 양상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럼 팀장님, 이 반도체 전반이 턴한다는 신호로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이제 턴보다는 이제 굉장히 무거운 종목군이고 상징적인 종목군이다 보니까 사실 움직임에 있어서 정말 반도체 때문에 올랐는지 혹은 그 외 이슈 때문에 올랐는지는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지난 12월 말부터 보게 되었을 때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레거시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 역시도 나온 것은 긍정적이기는 하나 오늘 삼성전기가 올라간 주요 원인은 로봇 쪽 이제 을 개발한다라는 내용들로 인해서 로봇이 강하니까 로봇 이슈가 붙은 종목군들 강세 움직였고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12월 말부터 리포트가 나왔는데 삼성전기 뭐 올해부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올라간다라는 내용들 좀 스토리가 덧붙여지게 되면서 함께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AI 쪽에 대해서만 긍정적이지 레거시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아직 보수적인 내용입니다. 예. 결국 삼성전기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AI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뭐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그로 인해서 움직였다라는 점들 최근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있던 로봇에 대한 이슈가
묻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레거시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인해볼 내용들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삼성전자의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도 지금 레거시가 굉장히 부진하고 중국 쪽에서의 공세가 굉장히 나와주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코멘트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CES에서 삼성전기가 또 유리기판 관련 내용들을 어떻게 내놓는지도 또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시제품을 또 공개를 했었는데 이번 주 그러니까 주말에 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엔비디아가 블랙웰 출시에 대한 부분에서 발열을 이제 설계에서 못 잡으니까 HBM에다 돌렸습니다. HBM한테 좀 어느 정도 해달라 이렇게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결국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블랙웰 출시가 언제 되는지 그리고 발열이 어떻게 잡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또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발열에 대한 내용들이 또 부각이 되면 될수록 유리기판 관련 종목군들 역시도 그 문제를 잡기 위해서 상용화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관련 종목군들 역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유리기판 아직 상용화가 안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 삼성전기와 SKC이다 보니까 이제 CES에서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관련했을 때 코멘트를 또 내놓는지 역시도 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점은 좀 더 관전 포인트로 좀 열어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유리기판이 이렇게까지 주목받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장점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되게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개의 기판을 좀 합치는 부분들이 있고 플라스틱 대신에 유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열 배출에 있어서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점은 이제 비용이 좀 어느 정도 비싸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열 효율 관련했을 때 유리기판으로는 점점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기의 주가 상승의 의미 그리고 유리기판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참 아주 큰 이벤트가 CES 말고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8일이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증권가에서는 지금 이 목표 주가를 줄하향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삼성전자에 관련해서 우려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 팀장님, 삼성전자 이 실적에 대한 영향이 어떨지도 좀 풀어주시죠. 이제 안 좋을 것 다들 알고 있잖아요. 네, 이제 안 좋을 거 알고 있고 특히 이렇게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라든지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를 계속해서 하향하고 있기에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그들이 증권가가 내놓은 영업이익 추정치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좀 안 좋은 것들은 더 안 좋게 나오기 마련이고 좋은 것들은 조금 더 높게 나오기 마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내용들은 추정치이다 보니까 숫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달 말에 좀 나올 예정이고 숫자로 가지고 이제 증권가에서 여러 가지 추정을 할 겁니다. 어디에서 빵꾸가 났는지 혹은 이제 DS에서 어느 정도의 부진이 나왔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는 한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삼성전자 HBM에 대한 매출 비중 적고요. 레거시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레거시 디램이라든지 낸드 같은 경우에 가격 하향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중국 쪽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와주고 있으면서 실제 안 좋을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 우리가 갑자기 알았던 게 아니라 지난 하반기 내내 알았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고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큰 폭의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느 정도 반영을 했고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하방에 대한 경직성, 특히
52,000원 라인대를 계속해서 지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어느 정도의 낙폭이 나오게 된다면 52,000원 라인대 왔다? 그때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뭐 중장기보다는 단기로 매매하고 싶다. 이제 삼성전자 단타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네. 52,000원 라인대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5,000원 이상 라인대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이셔도 저는 좀 괜찮은 종목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방 경직성을 나오는 것 자체가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자사주 소거가 매입에 대한 이벤트들로 인해서 여전히 좀 기대감은 가질 수밖에 없는 구간대라는 점 역시도 보면은 지금 낙폭 나오게 되었을 때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군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삼성전자에 관련된 이야기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도체 관심주들에 대한 이야기 또 굉장히 듣고 싶으실 텐데, 자 오늘 CES 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심주 탑픽 종목으로 한 종목만 딱 꼽아 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두 종목으로 코멘트를 짧게 드려보면 좋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건 SK하이닉스이고요. 역시나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부분들,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이 뭐 7조에서 뭐 영업이익이 뭐 7조에서 뭐 좀 7조 중반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단일로 8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여전히 HBM 시장 내에서의 강자 SK하이닉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 점에서 유의를 해야 하는 게, 사실 저는 SK하이닉스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18만 원 이하 라인대에서 모아가시는 전략. 지금 라인대는 보유자의 관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 20만 원 라인대를 어떻게 돌파하는지인데, 그동안 20만 원 라인대를 돌파하지 못한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대보다는 18만 원 이하 라인대에서 좀 매수를 하시고 20만 원 부근에서 조금씩 비중 조절을 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필옵틱스라는 기업인데 유리기판 관련 유리기판. 종목군입니다. 네. 지금 뭐 HBM 관련 종목군들 혹은 이런 쪽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아직 유리기판 관련 종목군들의 시세가 크게 분출되지 않았다는 점들, 그리고 네. 발열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 종목군 역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업이 항상 유리기판 관련했을 때 먼저 움직이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지금 뭐 TGV라고 해서 유리기판 깨지 않고 이제 홀을 만드는 기술 장비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상용화를 하기 위해선 공장을 만들어야 하고, 공장을 만들기 위해선 그 안에 장비가 들어가야 해요. 결국 우리가 HBM 시장이 확대가 되었을 때 장비주들이 먼저 움직이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 역시도 장비 종목군들이 아닐까, 조금 더 연결지어서 보면 SKC 역시 우리가 조금 더 체크해볼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팀장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헤르메스스타 김신 팀장과 함께 반도체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풀어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의 중심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